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타로 친구 타로메이트 설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연락이 끊긴 그 사람 언제쯤 연락을 하려는지,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번호 선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연락이 끊긴 그 사람, 나한테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연락 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상대방 분께서 현재 저희 1번 메이트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한 속마음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 분께서 저희 현재 메이트님들에 대한 속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상대방 분께서는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자면은 지금 저희 1번 메이트님들께서는 좀 높은 확률로 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 분께서는 좀 후폭풍이 온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감정이라는 부분에서 이분이 조금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현재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힘든 부분이 같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사실 상대방 분께서는 좀 이별을 받아들인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후폭풍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감정이란 것 자체가 묻어져야 되는데 지금 컬러 카드라든지 타로 카드의 매칭을 보면은 상대방 분께서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한 번씩 울컥울컥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두 분이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제가 카드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분께서는 좀 이별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의 그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지라는 생각에 좀 이제는 일어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까라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움직일 거냐, 움직이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현재 속마음에서는 그래도 헤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붙잡겠냐라는 것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상대방 분께서는 상당히 단호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힘들게 한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 분께서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너랑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 근데 우리는 다시 만나봤자 똑같은 문제로 분명히 다시 헤어지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의 차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진짜 두 분께서 해보태보 커플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그만큼 뭔가 지쳐버린 느낌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긴 해. 하지만 그거를 이겨낼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직은 조금 자신은 없는 상태야. 그냥 오늘은 이대로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의 속마음 좀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상대방 분께서는 분명히 좀 거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전히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떨쳐내고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싫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져 미묘한 감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상대방분께서는 자꾸 외면을 하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분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여러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냥 과거의 한 사람으로 좀 묻어두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두 분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든지 누구 한 사람의 굉장히 큰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두 분께서 해붓해붓하는 과정들을 이미 몇 차례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 없어라는 그런 확신감에 찬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과거의 사람을 어쩌면 좀 묻어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뭐 연락에 대한 속마음을 뽑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애써 외면하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분께서 회피하실 것 같아요. 답장은 해주겠지만은 그 더 나아가는 약속을 잡는다라고 한다든지 만나야지 뭔가 다시 연애를 하든 재회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약속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라든지 뭔가 자꾸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쩌면 상대방 분께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지쳐버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런 정 때문에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내가 휩쓸리고 싶지 않아 라고 굉장히 단호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 분께서 연락을 할 생각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연락은 할 건지 연락에 대한 속마음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상대방 분에게 연락할 생각은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하려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과 굉장히 진지한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결혼까지 생각했다. 진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나한테 내 인생에 또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셨다라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신뢰도도 높았고 같이 있고 싶고 오랫동안 연애를 맺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상태가 진짜 후폭풍 아니면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머리랑 감정이랑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연락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자기가 한 번쯤은 연락을 취해서 재회라든지 다시 여러분들과 합을 맺길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께서는 뭔가 여러분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은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연락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도 좀 억울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억울하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내가 아직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 라는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상대방 분이 굉장히 냉정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분 성향 자체는 사실 그리 냉정한 사람 못 될 것 같아요. 막 손절이 쉽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진짜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연애를 생각했던 사람인데 너한테 이런 상처들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이상 너한테 감정적으로 욱해서 눈깔이 돌아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의향은 있다. 자기가 못했던 말들도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고민 중인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분께서 연락에 대한 속마음을 좀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상대방 분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보자면요.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어떠한
해줬던 것들이 정답인지 모른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분한테 도움을 줬던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과는 뭔가 진짜 연인 관계도 연인 관계지만은 동반자라는 듯한 느낌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자기한테 해줬던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이제는 손을 내밀어야겠다. 만약에 두 분이 해브데브 커플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동안은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취해가지고 재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먼저 해야 돼라는 생각을 상대방 분께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8장의 카드 중에서 좀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게 이 월드 카드의 문 카드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좀 메리지 블루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부족하다? 라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동거나 반동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애를 했을 당시에 굉장히 가까이 지냈었다. 그만큼 받은 상처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전 X들을 생각했을 때와는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소중한 사람이었고 한때는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락이 끊길 정도가 돼버렸으니 이분께서는 좀 마음에 혼란스러운 게 아직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 달 카드가 떠버리면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때는 밤에는 우리가 어두워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사리 분별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밤에는 그런 것처럼 감정이란 거는 두 사람이 뭔가 연을 맺어간다라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에요. 이 감정선도 그렇고 개념, 가치관, 경제관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맞아서 톱니바퀴가 맞아서 굴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밤에는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는 어떠한 대화를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자꾸 대화가 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달카드의 의미거든요. 밤에는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달은 언젠가는 져요. 언젠가는 해가 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간이 어쩌면 약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카드뿐만 아니고 상대방 분께서 뭔가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태양 카드도 사실 지금 여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더 크긴 하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사라지게 되면은 미화가 되면은 회복이 되면은 이분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행동력을 보일 생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실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연락할 생각은 있다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기가 언제일는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락이 언제쯤 닿을는지 제가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1주, 2주, 3주, 4주, 5주 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 한 달 정도의 흐름 뽑아봤는데요. 자, 저희 1번 메이트님들께서는 자, 2주째는요, 조금 가벼운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까라고 하기보다는 요새 어떻게 지내라든지 혹은 두 분 사이의 기념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핑계를 대면서 가벼운 연락이 닿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재회를 위한 연락이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4주째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4주째는 좀 재회라든지 다시 한번 만남을 위한 연락이 그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5주째는요. 재회를 위한 연락이긴 하지만은 요새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라든지 혹은 좀 간접적으로 인스타라든지 프로필 사진에 너가 너무 그리워. 눈물을 흐른다 또르르 약간 이런 식으로 제 나를 좀 그리워하나?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좀 그런 간접적인 연락 있죠. 전 간접적인 연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직접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의 그런 감정 상태를 좀 보여지는 것들을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듯한 연락을 하실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5주째 상대방 분이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때는 좀 용기 내서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을 때 결과는
이분 좀 소심하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카드 또 튀어나왔다. 카드들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취해주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나 맞춤 컨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복제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연락이 끊긴 그 사람, 언제쯤 연락이 닿으려는지 연락 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상대방 분께서 저희 2번 메이트님들을 생각하는 속마음, 현재 나에 대한 속마음부터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상대방 분께서 저희 2번 메이트님들 생각하는 속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상대방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러버스 여기에 나온 카드는 제가 셔플을 하다가 튀어나온 카드예요. 저는 이 카드가 어쩌면 대표적인 한 장, 나에 대한 속마음 딱 뽑았을 때 나오는 카드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상대방께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 크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싶어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연락이 끊긴 이 시점이 상대방 분에게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만약에 두 분이 연락이 끊긴 지 좀 오래됐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 분께서는 연락 자체를 좀 재회를 위한 연락을 하실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움직이지 않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이따가 뭐 연락에 대한 속마음도 뽑아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상대방 분께서는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간 제2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플랜을 세우시는 분들 있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이번 메이트님들이 어떻게 나올지, A의 리액션일지, B의 리액션일지, C의 리액션일지, 예를 들어서 나를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나도 연락을 기다렸어 라고 답장이 올지, 혹은 무슨 일이야? 라고 답장이 올지, 여러분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지, 그때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금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행복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쩌면 이분께서는요. 여러분들과 연애했었을 당시에, 연락이 닿았을 당시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사랑이었다. 그때는 내가 참 행복했었구나. 생각보다 너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마음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온 상태이고,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뭔가 잡으려고 움직일 것처럼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분께서 워낙에 조심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이번 메이트님들에 대한 속마음 좀 더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봐봅시다. 근데 두 분 사이에 이 좋아하는 감정선을 떠나서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처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제가 느꼈을 때는 두 분은 조금 축복받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좀 떳떳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이분들을 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주눅 들어서 오거든요. 상담이 오실 때도 어떤 케이스냐면은 유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돌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이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제 기혼자분이 포함된 만남, 뭐 기혼자분, 미혼자분 혹은 기혼자 분들의 만남, 불륜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상담 오실 때 주눅 들어서 와요.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상대방 분의 지금 속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축복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상대방 분께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혹은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제껴두고 너라는 사람, 이번 메이트님들이라는 사람만 보면은 다시 한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긴 하지만은 지금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봤을 때는 이분께서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장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왜 이렇게 속마음이 힘들어하니? 너 왜 이렇게 아픈 상처들이 많니?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뭔가 갑작스럽게 우리 사이에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두 분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관계가 만약에 두 분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떳떳해요, 사회적으로 떳떳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분한테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재회하고 싶은 전 남친, 전 여친이 다시 나타났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전 X하고 헤어지고 지금 현재 이버 메이트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잘 만나고 있고 최근에 헤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알았는지 전 X가 다시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내 입장은 전 X랑 이번 메이트님들이랑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메이트님들이 너무나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은 전 X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너럴 영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 분들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게 이분한테 결코 작은 상처는 아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덮어두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감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주변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나를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라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나한테 온대요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많으세요라고 제가 답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 분께서는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연락에 대한 속마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께서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연락에 대한 속마음 뽑아봤는데 연락이 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메이트님들께서 연락을 내가 할 의향이 있어요. 나도 해야 된다면 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카드를 더 뽑아봐야 되긴 하지만 연락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이분께서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책임감 지기 싫다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좋게 표현하면은 내가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하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채널 영상이라서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뭐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의 차이겠죠. 관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과 다시 연락이 닿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혹은 내 주변의 지인들, 이분의 지인들 포함해서 가장 대화가 잘 통하고 재밌었던 사람이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과 연락을 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뭔가 한 발짝 빼고 있거든요. 이 투서드라든지 쓰리원드 카드 보면 한 발짝 빼고 있어요. 자꾸 고민하고 있고 내가 연락을 해도 될까?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연락이 왔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연락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연락이 닿으면 좋겠지만은 본인이 먼저 할 생각은 지금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카드를 좀 더 봐보도록 할게요. 저는 추가 카드를 봐도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이분께서 먼저 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내가 똥꼬발랄하게 정말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결코 내가 연락했는데 얘 반응이 왜 이래? 라는 이런 섭섭함이 안 나오게끔 여러분들과 연락을 나눌 수는 있는데 상대방 분께서는 좀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미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연락 안 할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여러분들을 떠보는 듯한 연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요새 잘 지내라고 보냈는데 티키타카는 안 될 거예요. 이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은 티키타카는 안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티키타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분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라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나는 언제든지 발 뺄 준비가 되어 있어. 막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약간 불륜 형태에 있으신 분들 혹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러한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라고 한다면 상대방분께서는 너가 먼저 연락을 했잖아. 너가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었잖아 라고 좀 핑계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정상적으로 만나신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그냥 듣지 마세요. 해당이 되신 분들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회피하려고 하는 나는 잘못 없어. 너가 나한테 연락했고 나는 거기에 그냥 받아줬을 뿐이야 라고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연락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혹은 이분께서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 누가 봐도 저 놈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상대방분께서는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이번 메이트님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나 같은 쓰레기 자식이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하겠니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너무나 정상적으로 이쁜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분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두 분 사이에는 딱 남들한테 털어놓기 힘든 비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방분께서는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티키타카를 잘할 자신이 있긴 하지만은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소심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락할 생각이 있긴 하지만은 닿았으면 좋겠지만은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생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 2번 메이트님 내가 상대방 분께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시기를 이렇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1주 안은 2주, 3주, 4주, 5주 제가 약 한 달간의 흐름 뽑아봤는데 저 2번 메이트님들께서는 사실 3주째가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막 빨리 오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하든 혹은 상대방 분께서 움직이시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3주 이내에 이거 3주째 있죠.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뒤 이 사이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5주째 연락도 나쁘진 않아요. 이때는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뭔가 잘 지내라는 이런 시작에 대한 연락일 거고, 이 5주째 연락이 닿는다라고 한다면은 나 너랑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라든지 약간 재회를 풍기는 듯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 메이트님들 같은 경우에는 1, 2주째 연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연락이 와봤자 두 분이 싸우기만 하고 뭔가 더 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락이 왔다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바빠서 조금 이따가 연락을 할게라든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2주째 연락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툼 수가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상황이 안 좋아서 연락이 안 닿을 수도 있고요. 뭔가 틀어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이번 메이트님들 같은 경우에는 1, 2주째 연락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혹은 좀 시간을 끄세요.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저녁에 연락을 할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길어지게 늘어지게끔 연락을 하시면서 3주째까지 가거나 혹은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욱하지 않게끔 잘 하시면서 틀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나 맞춤형 컨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복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연락이 끊긴 그 사람, 나한테 연락할 생각은 있는지 저 연락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상대방 분께서 저희 3번 메이트님들을 생각하는 속마음부터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대방분께서 저희 3번 메이트님들을 생각하는 속마음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저는 3번을 뽑아주신 메이트님들께서는 뭔가 이별이란 것 자체, 연락이 끊긴 것 자체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두 분이 크게 싸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한테 큰 상처를 줬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상대방 분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분이 처해진 현실 자체가, 상황들 자체가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감정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 일이 바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경제적인 큰 손실이 생겼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번아웃이 와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떠안고 가려고 하면 떠안고 갈 수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엄청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사이도 아니었고 약간 썸 단계 혹은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을 생각 이상으로 신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아쉬움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그러한 상황들이 다 해결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카드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 카드 9개 펜타클이 나타났죠. 상대방 분과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대화도 잘 통하고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매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조금 오히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한테 뺏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알아가던 사이 혹은 썸을 탔었을 당시에도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 이외의 다른 이성들하고도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질투심을 느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 마음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행맨 카드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세 번째 카드 여기서는 행 우먼이라 나타났는데 상대방 분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나 아직 망설이고 있어.
있어.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나오지만은 딥브라운 컬러가 나타난 것 자체가 두 분께서 약간 알게 모르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컬러감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설레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가 뭔가 제대로 연애를 시작해보지도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3번을 뽑아주신 메이트님들께서는 뭔가 연애를 해서 이게 좀 서로 지겨워졌다, 해보태보 지겨워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해, 이렇게 연락이 끊겼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애틋했을 때 연락이 끊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거 무슨 맛보기도 아니고 진짜 나만의 착각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한테 이성적인 호감, 매력을 느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불안해할 정도로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다시 연애의 감정을 나누고 싶긴 하지만은 아직 이분의 상황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드처럼 뭔가 부담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의 속마음, 좀 더 깊은 속마음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더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조금 약간 술 한잔 들이키고 더 깊은 속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샬롯 카드, 전자 카드 나타났거든요. 위에는 움직이지 않는 카드가 나타난 반면에 지금 샬롯 카드 나타났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시동 건다, 나 출발했다, 너네 집에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컬러감이 굉장히 비슷하게 매치가 되고 있는데 엄연히 다른 컬러긴 하지만은 이 브라운이라는 컬러 자체는 진짜 보고 싶었어.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었지. 되게 그리웠다, 이런 감정. 나쁘지 않은 감정이에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뭔가 시골집에 갔었을 때 할머니 저희 왔어요 라는 느낌, 혹은 진짜 오래간만에 친구를 봤는데 너 진짜 변하지 않았다, 너무 반갑다 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선 자체가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오히려 편안해.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감정이에요.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분한테 있어서 겉으로 티는 안 나겠지만 마음속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담감에 대한 10 완드 밑에 2 소드가 나타나면서 좀 혼란스러운 감정의 컬러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굉장히 지금은 좀 냉정하게 행동을 해야 돼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방 분은요 마음이 없으면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단호하게 잘라냈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연락을 취했거나 혹은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연락이 닿았을 때 헷갈리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헷갈리게 안 하려고 하면은 이분도 표현을 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애초에 책임지지 못할 거면 시작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불안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갈까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 탓은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을 붙잡고 싶긴 하거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저는 두 분이 만약에 결혼 정년기다 하신다면 저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연애를 보시면 정말 죽고 못살아서 뜨거운 커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편안하고 약간 이효리 이상순 부부님처럼 약간 진짜 친구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하고 그냥 깨깔깨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두 분께서는 좀 그러한 결로 가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거를 서로한테서 느낄 수 있는 조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대방 분께서는 조금 여러분들하고의 관계 자체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시작해서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면 애초에 내가 그냥 참아야겠다, 지금은 내가 너를 어떻게 케어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케어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내가 오히려 너를 이끌어줄게 하겠지만은, 이분께서는 그만큼 본인이 좀 책임감을 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못하는 그 내 자체, 내 스스로가 너무 속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의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100%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20%, 30%만 나아지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빚이 5천인데 5천이 다 갚아야지 오는 건가요? 아니고요. 5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1,000만 원, 1,500 진짜 2천이라도 갚으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분의 상황이 이해가 가신다면 조금 더 이분을 믿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타났는데요. 자, 그럼 상대방 분께서 저희 3번 메이트님들한테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연락에 대한 속마음 카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께서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상대방 분도요.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컬러감들의 그냥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푸릇푸릇한데 갑자기 바다 색깔 나타나고 또 푸릇푸릇한데 바다 색깔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상대방 분은요. 지금 마음 한켠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놓칠 바에는 그냥 이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메이트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혹은 메이트님들이라면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 친구라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애정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혹시나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지쳐서, 혹은 내가 알던 그렇게 뭐 멋있는 남자? 뭐 그렇게 멋있는 단단한 사람이 아니네 라는 식으로 실망하고 가버릴까봐, 혹시나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버림받게 될까봐라는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은요,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뭔가 상황이 조금 더 완벽해야 돼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께서 술이 만땅치해서 여러분한테 새벽을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했지, 이분의 이성적인 상태, 이 생각이 있는 냉정한 상태에서는 절대 먼저 연락을 안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생각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이분께서 먼저 연락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술에 만땅 취해가지고 나 누군데 메이트야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는 연락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보고 싶다는 말도 사실 안 할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이성적인 끈이 계속 잡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자니?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북킥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냥 너가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점점점 아련하게 연락이 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분의 그 멘탈이 있는 상태, 약간 의식을 정신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분께서는 힘들더라도 지금 오히려 연락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실언사가 아니고 자기가 좀 더 완벽한 사람이길 바라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참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메이트님들 괜히 이제 희망 고문을 갖고 이제 내가 잘해주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연락을 했나라는 상황들, 나중에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올까봐 오히려 지금 더 냉정하게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고 연락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상대방 분께서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조금 더 깊은 속마음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나는 왜 상대방 분이 연락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결혼하자고 할 것 같지? 그냥 고백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연락이 한 번 닿으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게임 끝. 진짜 이렇게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나 보다, 그냥 이게 뭐라고 그냥 연락 한 번 할걸,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괜한 시간들을 버렸나 보다라는 생각을 상대방 분께서 좀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요,
진짜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들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진짜 염치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싶다. 내가 조금만 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여러분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여러분들과 더 시간들, 이게 버려지는 시간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자꾸 이제 자기 전에라든지 혹은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나 그냥 죽을까? 나 인생 왜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과 이런 미래를 꿈꾸시면서 좀 더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이분이 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성적인 사람하고 현실적인 사람은 좀 다르거든요. 감정적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이 감정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 순응해야지.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울지 말고 일어나. 본인 내 스스로 힘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현실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요, 누가 진짜 옆에서 야, 내가 그 상황들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그냥 3번 메이트님들한테 가 이러면은 진짜 울면서 달려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정도 연락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꽁냥꽁냥 지내고 싶고 자기도 여러분들한테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힘이 돼줬던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이랑 사람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면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좀 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괜한 짐을 떠넘겨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락을 망설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조금만 해결이 되면은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기준이 온다고 한다면 상대방 분께서는요 언제든지 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연락을 일부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연락이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를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은 근데 나 아직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자기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좋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니까 너무나 좋긴 하지만 그 또한 미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신다면 되게 라이트하게 감정이 소비되지 않게끔 잘 지냈어? 살아내 있니? 요새는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런 식으로 야, 비 많이 온다. 나 운전 조심해라. 낙상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감정이 소비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이분과 연락을 하면서 나 너의 곁에 있어 라는 뉘앙스로 좀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연락할 생각은 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이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일주일 이내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2주 사이, 2주에서 3주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드가 사실 튀어나왔어요. 이쪽에 있는 카드가 헐미 카드가 튀어나왔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전반적인 연락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연락이 닿는 거는 사실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연락을 하면서도 뭔가 내 성에 차지 않는 연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상대방 분의 상황이라든지 속마음을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연애는 감정을 소비하는 그런 관계인데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연락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이분이 욕심나기도 하고 같이 있고 싶죠. 당연히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러움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현타가 오는 순간에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5주 동안은 이런 분위기가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시기는요. 혹은 여러분들 두 분이 연락이 닿는다. 내가 연락을 하든 상대방 분이 연락이 오던 이런 식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시기는 저는 1주, 3주, 4주, 5주 다 될 것 같아요. 사실 2주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블랙 컬러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뺐는데 여러분들 연락이 하려고 하면 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답장은 올 거예요. 전화는 받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만남을 예고하는 약속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우리 얼굴 한번 보자 했는데 그래 언제 볼까? 아 이번 주에 볼까? 다음 주에 볼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이러면은 그래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 답장은 와. 근데 언제 볼지 약속은 안 잡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 헐메카드처럼 답답하고 이게 맞나?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이 분, 상대방 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상대방 분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그럴 수 있을까? 냉정하게 한번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연락이 닿을 수 있는데 1주째는요. 왠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와, 좀 행복하다. 아, 그때 진짜 좋았었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주째는 사실 저는 연락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행동을 하긴 하지만 타이밍이 끝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3주째 굉장히 좋은 연락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진짜 뭐 떠들 수도 있고 막 크크크크 막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아 진짜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좀 행복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직?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마음을 확인하고 나 이제 버틸 수 있어 싶은 연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4주째도 사실 연락을 피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때 약간 후폭풍 아닌 후폭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폭풍과 관련된 연락들이 올 수 있어서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너는 나 안 보고 싶은가 봐라든지 혹은 상대방 분께서 아까 술 먹고 연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했잖아요. 저는 그게 만약 시기로 본다면 4주째일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분께서 뭔가 굉장히 감수성에 젖어가지고 너는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자기도 안 했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째, 4주째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냉정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주째는요. 이때도 사실 그리 좋은 연락은 아닌데 약간 마음은 안정될 수 있어요. 아, 이 친구의 진심은 느낄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서 크게 감정적으로 동요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식으로의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미건조하지만 마음은 한켠에 따뜻해지는 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에 맞추면 컨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을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연락이 끊긴 그 사람, 언제쯤 연락이 다시 닿으려는지 연락 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상대방 분께서 저희 4번 메이트님들을 생각하는 속마음, 나에 대한 속마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께서 저희 4번 메이트님들을 생각하는 속마음에 대해서 카드 뽑아봤는데 상대방 분 저희 4번 메이트님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좋아하다 못해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이분이 진짜 연애를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MBTI로 모든 걸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짝사랑 암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I로 시작해서 P로 끝나시는 분들 있죠. ISFP, INFP, INTP, ISTP 약간 이런 분들 짝사랑 암살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건 즐겨. 자기 나름대로의 플러팅은 막 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나 좋아해? 라는 식으로 눈치를 챈다 하면 호닥호닥 도망가 버려요. 진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사실 나만의 착각인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연락이 끊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해외를 갔다. 지금 장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장거리여도요. 영상통화는 할 수 있거든요. 전화통화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만나는 게 안 되는 거지 연락 자체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고 있다는 자체가 이분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자기 현실적인 부분들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현실이 어려워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감정적으로 뭔가 휘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으신 분 같아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한번 올인하면은 나는 그냥 호구를 자체에서 한다라는 식으로 이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올인하는 타입이다. 하지만 이전 연애에서 올인을 했더니 내가 너무 상처를 받더라. 근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서 올인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연락이 끊긴 게 아니고요. 밀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남자들 헷갈리게 안 한다는데 얘는 헷갈리게 해요 라든지 아니면 여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들한테는 되게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것 같긴 하지만 나뿐만 아니고 다른 남자들한테도 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께서 저희 메이트님들을 생각하는 속마음 좀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신기하게 컬러감이 좀 이렇게 위아래로 비슷한 계열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어장 아니에요. 어장 아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맞는데 이분 왜 이렇게 연애를 못하시지? 연애를 진짜 글로 배우신 분들 혹은 진짜 이분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사실 방어 기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4번 메이트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야 관심 없어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래라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러한 유형들 성격이 비슷하신 분들 혹은 이러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오신 분들 이게 이분과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딱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은 나도 그래 나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해 나 그냥 눈 한번 쳐다보는 게 나는 그게 플러팅이야 라든지 나는 스토리 보는 게 플러팅이야 라고 한다든지 난 그 사람이 좋아서 커피를 사주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팀원들 전체 커피를 사줘 라든지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좋아하면 직진하는 타입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와 진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각색이고 성격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이 상대방은 좀 특수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 평범한 남자들, 여자분들한테 그 연애 고민을 이분에 대해서 좀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관심 없으니까 집어치워라, 그만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고양이인데 경계심이 강한 고양이들 있죠.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는 슬슬슬슬 옆에 와서 이렇게 엉덩이 살짝 기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인기척이 딱 여러분들이 딱 움직이려고 하거나 뭔가 나를 신경 쓰는 것 같다 하면은 할퀴거나 크르렁대거나 하악질하거나 이제 도망가는 그런 고양이들 약간 길들이기 어려운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집을 안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의 성향인 것 같아요. 연애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뭔가 자꾸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아직
마음을 그렇게 다 열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께서 저희 4번 메이트님들한테 먼저 연락할 생각은 있는지 이 연락에 대한 속마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께서 저희 4번 메이트님들한테 연락할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카드 뽑아봤는데요. 연락할 생각이 있어요. 있고 어쩌면 이게 공적으로 좀 이게 사적인 연락은 안 하더라도 공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공통된 모임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회사 동료라고 한다든지 어떤 이게 두 분께서 겹진이 많다라고 한다든지 동호회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 내가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다라고도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완전한 단절은 아닐 수 있다. 얼굴은 보지만 이 연애에 뭔가 썸띵이 생기려면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사적으로 1대1로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은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 모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SNS 있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페이스북도 뭐 옛날 건가 인스타라든지 뭐 요새 스레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났고 뭘 했고 이런 식으로 알 수만 있어도 아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연예인과 덕질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이 덕질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사부메이트님들이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 나는 너의 일상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약간 그렇잖아요. 이 팬들이 물론 사귀고 싶은 욕구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오늘 스케줄이 뭐가 있었고 오늘 어디 촬영을 하고 어디 무대에 서고 이런 것만 알아도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상대방 분께서 좀 진짜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덕질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제일 알맞을 것 같은데 사적으로 굳이 카톡을 하지 않아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나는 만족해라는 마음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분이 여러분의 소식을 알 수 없게끔 딱 잘라내는 것도 사실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을 자극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케바케라서 제가 제너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 잘못 썼다가는 진짜 도망가거든요. 고양이 지금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너럴 영상이라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 연락을 1대1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사실 지금 이 상태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연락에 대한 속마음 좀 더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께서 이 연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깊은 속마음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준다고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카톡 하나 보내면 이분께서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관심이 없나 하지만 정성스럽게 답장은 해. 텀이 길긴 하지만 답장이 오는 거 보면 굉장히 정성스러워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분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카톡을 딱 한 줄 보내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중하게 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메이트한테 왔네? 왜 온 거야? 짜증나 귀찮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중 일이라서 그렇게 연락이 늦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여러분들 멘트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 우리 덕질할 때 버블 하잖아요. 세상에 메이트한테 버블이 왔어. 뭐라고 답장할까? 내가 이게 보내면 나한테 답장을 해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한 것들 답장을 해줄까? 나 너무 귀찮아. 어떡하지? 제발 내 거에 카톡에 답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잘 보여야 할까? 약간 이러한 고민들을 상대방께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소심해요. 진짜 이분 연애를 잘 못하거나 진짜 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의 이런 소심한 성격,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계실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한다고 한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내향형이면 차라리 낫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쟤도 저러는 거 이해한다 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외향형이고 나는 좀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하신다면 상대방 분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 분은 연락이 닿으면 1대1로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긴 하겠지만은 지금 상태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해준다고 한다면 너무나 고맙긴 하지만 그 또한 신중하리라. 내가 이 친구한테 말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신중을 가해서 답장을 하기 때문에 이 답장의 텀도 사실은 길고 뭔가 할 말 없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연락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4번 메이트님과 상대방분 이때 연락이 닿으면 좋은 연락이 될 것이다. 뭔가 답답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런지. 자, 두 분 연락 분위기를 이렇게 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일주일 이내, 1, 2주 사이, 2, 3주 사이, 3, 4주 사이, 4, 5주 사이 이렇게 약 한 달간의 흐름을 뽑아봤어요. 두 분 사이에 베스트인 시기는 저는 이렇게만 영상을 보시는 가까운 시일 내가 어쩌면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3, 4, 5주째는 뭔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도 4주째 나쁘진 않네. 여러분께서 뭔가 4주째에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반응 자체는 괜찮을 거예요. 반응 자체는 괜찮고 사실 1주 전 좀 빼고 싶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분이요. 연락을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께서도 원래는 어장을 치는 타입이 아니고 밀당을 하는 타입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일주일 이내에 연락이 닿는다고 한다면은 솔직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숨기려고 하고 쿨한 척 하려고 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꾸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저는 1주째 만약에 연락이 닿는다고 하신다면은 솔직하게 연락을 할 것,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주째는요 좀 답답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 이 정도면 만족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연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4주째는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티키타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만남으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 하신다면은 그 또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약간 우라통 터져가지고 에라이 연락 안 해. 내가 너를 안 만나고 말지라는 식으로 또 욱할 수도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분과 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연락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욱하지 말 것. 그리고 솔직해질 것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너럴 영상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만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나 맞춤 컨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은 꼭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